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이주 정착편에서 해외 이주 늑대를 피하다 호랑이를 만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은 분들이 해외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상담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상담의 초점은 모두 다 서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서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퇴 비자를 먼저 내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그 특성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해외로 나오셨다가는 모두 다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생활이라는 것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누가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은퇴 비자만 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은퇴 비자는 먼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에 버틸 때까지 버티다 마지막 단계에서 내는 것이 은퇴 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해외에 정착하는 것이 비자로 승부가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무슨 사실을 확인하거나 무슨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눈치로 때려잡고 아니 누가 그러더라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그런 생활 태도가 해외 생활에서는 100%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막 반값에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정착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착을 했다고 해서 누가 손실된 그런 금액을 보존해 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생계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막 오는 거,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생계 대책을 세웠다고 해도 그 세운 거 검증 안 된 그런 생계 계획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시도하는 거,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한국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여자 주변을 맴돌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여자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죠. 그 연애 편지에는 온갖 미사오가 다 들어있죠.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 여자를 빵집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친구들한테 시계도 빌려 차고 나가고 뭐 온갖 행위를 다 하죠. 그렇게 몇 번 만나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또 데이트를 몇 번 하다 보면은 가볍게 손목도 잡고, 그리고 영화관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발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게 과거의 한국 사람들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와 단계를 거치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해외 이주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퇴 비자 내고 컨설팅 비용 줬다고 해서 착착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그대로 다 보고 따라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요걸 먹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망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해외로 진출하시려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렇다고 쳐도 자기가 해외에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기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돈 몇십억 정도는 그냥 갖다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술이 자기가 가서 살고 싶은 나라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국에서 잘 되니까 거기 가서도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간 망하기 십상입니다. 어설픈 기술보다는 오히려 햄버거를 하나 잘 만드는 기술, 그런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한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기술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외에 나와서 산다고 해도 한국에다 물건을 팔 수 있거나
또 한국에 있는 물건을 갖고 나가서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물건을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파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손을 한번 봐서 팔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누가 카더라, 누가 그러는데 이런 말을 듣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퇴비자 내는데 몇 천만 원을 그냥 휙 던지고 빨리 나간다고 5억짜리 집을 3억에 팔고 이런데도 돈은 안 아끼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뭘 확인하고 이런 데는 또 발발발 떨고 아낍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이러면서 정보를 흘려가지고 결국은 그쪽에 있는 사기꾼한테 엮여서 다 털리는 경우가 허다한 게 바로 늑대를 피하다 호랑이를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데 얼마가 들겠습니까? 5억이 들겠습니까? 2억이 들겠습니까? 2천만 원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조사하러 다니는 과정이나 시간이 바로 내 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정착하는데 미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인이고 증명을 하는 그런 생활 태도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한테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달콤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다 털리고 그런 생활 태도가 해외 정착에서는 금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먼저 1차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로 나가서 정착을 하다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국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걸 탈탈 털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의 미천을 가지고 결국은 정착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절대로 한국 사람들은 안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사적으로 또 배타적인 태도로 살아도 피곤합니다.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로 나와서 정착을 할 때 참고해라 이런 뜻이죠. 가령 가족 단위로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정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서 늘려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몽창 싸들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뭘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가는 다 털어먹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먼저 와서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계급별로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알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와서 안전하게 정착을 하고 혹시 한국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해외 이주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마인드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이민 사회를 보십시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이민 가봐야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공 기술이 있다든지 목수 기술이 있다 해갖고 미국서 목수가 한번 돼보십시오.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목수가 되면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착이 안정화된다는 것이고 안정화가 되면은 바로 또 다른 길을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가든 후진국을 가든 꼭 기술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고 안정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몇 번씩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쯤은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순서에 의해서 현지에서 자기가 발로 다니면서 현지 그 시장,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시장부터 돌아다니시면은 그것이 바로 산 지식이 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그런 동네를 가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앙헬레스, 마카티, 말라떼 이런 데 가서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박집 주인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면 민박을 하겠습니까? 그 점을 아시고 내가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동네, 시장 이런 데를 먼저 가서 그 유통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거기 가서 밥도 먹고 구경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한국에 있는 내 그 시장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경험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자기 머리 큰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시켜서 또 한 번 더 시장을 보게 해서 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 생각, 이런 거를 또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다음에 또 같이 한번 와본다든지, 이렇게 해봐야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은퇴비자 2,500만 원 휙 던지고 그런 데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아니 그걸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내가 나간다면 돌려준다는데요. 이렇게 철없는 대답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해외 생활이라는 거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다. 이거를 철칙으로 알고 모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내가 사업적인 비자를 받을지, 아니면 내가 법인이 필요해서 그런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 비자를 받아야 될지, 이런 걸 다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도저도 안 돼도 필요하다. 그때는 은퇴 비자를 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지껏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첫 번째 첫 장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말입니다. 중국에 자기가 사업한다고 갔다가 조선족 고용해가지고 폼 잡고 다니다가 다 털려가지고 조선족 밑에 들어가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에도 잘 데가 없어가지고 밤에면은 몰래 공항 터미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항 터미널은 일단 에어컨도 나오고 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잠자기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세가 한번 돼보십시오. 와이셔츠는 30만원, 바지는 뭐 20만원, 이런 걸 입고 다니면서도 밥 먹을 점심값이 없어 쩔쩔쩔쩔 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속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속아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확인된 걸 한 번 더 증명을 자기가 해보고,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태도가 해외 생활에서는 철칙이 돼야지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랬어, 이런 생활 태도를 갖고 한국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백전백패합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매지게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돌기 시작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국제적으로 떠돌이 미아가 되는 경우가 이제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요즘은. 그래서 제가 따로 지금 해외 이주 정착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고 또 방송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이주 쉽다, 해외에 정착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런 말 듣고 돈 갖다 바치고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거는 내 손으로 내 발로 한다, 이런 결심을 갖고 계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한국이 어렵다, 무섭다, 이런 이유만으로 지금 막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 늘어섰기 때문에 제가 첫 장 첫 페이지부터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과 추천, 좋아요, 그리고 올바른 댓글을 적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해외 정착은 차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